이적 당시 많은 이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받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유망주이거나 전 소속팀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적하게 되는 경우죠. 하지만 그 선수 중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부상 등 다른 이유로 인해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팬들은 기대했으나 망한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인간계 최강이라 불렸던 에덴 아자르입니다. 2007년 16살의 나이로 릴에서 데뷔한 아자르는 1011 시즌 역대 최연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리강을 지배했죠. 그렇게 2012년 첼시로 이적하게 되는데 빠른 주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드리블을 구사했고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수행하며 첼시의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첼시에서 프리미어리그 우승 2회, 유로파리그 우승 2회, FA컵 우승 1회, EFL컵 우승을 견인했죠. 그렇게 아자르는 프리미어리그의 왕으로 군림하며 첼시 레전드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아자르는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는데 구단 최고 이적료를 경신한 영입이었기에 팬들과 구단 수뇌부들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자르는 레알 마드리드 최악의 영입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아자르는 첼시 시절보다 몸무게가 무려 7kg이나 늘어나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이전 구단에서부터 거론되었던 나태한 자기관리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결국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부상과 컨디션 난조, 그리고 경기력 저하 등으로 첼시에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아자르는 안첼로티 감독의 부임과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스텝업으로 완전히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죠. 레알 마드리드는 아자르의 방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자르는 다음 시즌에도 잔류를 선언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다음 시즌 스쿼드 계획의 차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선수는 무적 함대를 이끌었던 사나이 페르난도 토레스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프로 데뷔를 시작한 토레스, 리버풀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쳐 첼시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첼시 팬들은 당시 유럽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온다는 소식에 토레스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었죠. 첼시 이적 후 토레스는 리그와 슈퍼컵을 제외한 유럽 선수로서 경험할 수 있는 메이저 대회는 모두 우승컵을 들면서 클럽 커리어 황금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량은 리버풀에서 보여주던 모습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한 시즌 동안 리그에서 10골 이상을 넣은 시즌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첼시를 거쳐간 감독들은 모두 토레스의 부활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토레스는 1-4-2로 시즌 AC 밀란으로 이적하게 되죠. 하지만 AC 밀란에서도 부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탈리아에서 실패를 겪고 아틀레티코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곳에서만큼은 부활을 알리게 되죠. 1011 시즌 이후 처음으로 리그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게 되고 1718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해내게 됩니다. 세 번째 선수는 인테르의 황제 아드리아누입니다. 2000년대 초 브라질 황금 세대를 이끈 공격수로 평가받았던 아드리아누. 플라멩고에서 첫 프로 데뷔를 하게 된 아드리아누는 01-02 시즌 세리에아의 인테르로 이적하게 됩니다. 아드리아누는 임대간 피오렌티나를 거쳐 파르마에서 아드리안 무트와 함께 유럽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주었죠. 2004년 아드리아누는 다시 인테르로 재영입되는데 호나우두도 떠나고 크리스티안 비에리도 불만을 표출하던 인테르를 아드리아누는 다시 강팀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인테르를 여러 위기에서 구해 주세페 메아차의 수호신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드리아누는 06-07 시즌부터 부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파티 사진 유출 등 다양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었고 결국 아드리아누는 축구에 대한 열정을 잃었다며 휴식을 선언하게 되죠. 그럼에도 그의 폼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플라멩고로 이적해 인테르 최악의 선수로 전락하고 맙니다. 네 번째 선수는 우크라이나의 영웅 안드리 셰브첸코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자국 리그 디나모 키이우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셰브첸코. 이후 AC 밀란으로 이적했는데 데뷔 시즌 득점왕이라는 엄청난 업적과 함께 AC 밀란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셰브첸코는 AC 밀란에서 매 시즌 20골 언저리를 기록하게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 세리에아 우승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2004년에는 마침내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되면서 세리에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로 우뚝 서게 되었죠. 이렇듯 AC 밀란에서 리그를 호령하던 셰브첸코는 당시 EPL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첼시로 이적하는데요. 첼시 팬들은 셰브첸코로 업그레이드된 첼시의 공격을 기대했으나 좋은 폼을 보여주지 못하고 부진을 거듭하면서 디디에 드록바에게 밀리게 됩니다. 게다가 영겁 후 부상과 부진을 오가며 벤치 생활을 이어갔죠. 결국 카를로 안첼로티가 첼시 감독으로 부임하고 셰브첸코는 첼시를 떠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바르셀로나가 배출한 희대의 재능 보얀 크르키치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프로 데뷔를 시작하였고 클럽 사상 최연소 100경기 출전을 이루었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를 대신해 팀의 9번에 낙점되면서 보얀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났는데 하지만 2011년 AS 로마로 이적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최소 메시의 칭호를 달았던 보얀은 어떠한 활약도 보여주지 못했으며 밀란 임대 이후에도 부진한 활약을 보여주었죠.
보야는 아약스를 거쳐 2014년 스토크시티로 이적해 부활을 꿈꿨으나 부상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습니다. 결국 MLS와 J리그를 거쳐 은퇴를 선언하게 되죠. 보야는 팬들에게 비운의 유망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EPL의 악동 마리오 발로텔리입니다. 당시 세리에 C의 루메자네에서 프로 데뷔를 한 발로텔리. 뛰어난 활약을 보인 직후 인테르로 이적하게 되고 인테르 시절부터 남다른 잠재력을 자랑하던 발로텔리는 새 시즌 동안 28골을 넣는 활약과 0910 시즌 인테르의 트래블을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력만큼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으로 이목을 끌게 되죠. 이후 맨시티로 이적하게 된 발로텔리는 역시나 좋은 활약을 선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으로 매스컴을 장식합니다. 2013년 드림클럽이던 AC 밀란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는데 하지만 2014년 리버풀 이적 후 실력이 아닌 기행으로만 눈길을 끌게 됩니다. 이때부터 커리어가 망가졌고 전임맨 신세를 면치 못했죠. 일곱 번째 선수는 잉글랜드의 신성 제이든 산초입니다. 유소 시절 맨체스터 시티에서 필포든과 함께 최고 유망주로 평가받은 산초. 산초는 자신의 출전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도르트문트로 이적하게 되는데 2018년부터 조금씩 기회를 잡은 산초는 팀 내 에이스로 자리매김하며 137경기 50골 64도움을 기록했죠. 이적 후 꾸준한 출전으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수많은 빅클럽들이 군침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2020년부터 맨유와 꾸준히 링크가 나기 시작했는데 결국 2021년 맨유는 약 1165억 원을 지불하며 산초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현재까지 산초가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적 초반 리그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좀처럼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38경기 5골 3도움이라는 성적표로 첫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22-23 시즌 안토니의 영입과 레시포드와 가르나초가 맹활약 중이라 주전 경쟁에서도 밀린 상황입니다. 여덟 번째 선수는 첼시 역사상 최악의 먹튀 로멜로 루카쿠입니다. 첼시 출신으로 에버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루카쿠. 맨유에서 96경기 42골 13도움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테르로 이적하는데요. 인테르에서 첫 시즌인 19-20 시즌 34골을 넣으며 호나우두가 세운 데뷔 시즌 최다 득점인 34골과 동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2021 시즌 리그 36경기 24골 11도움, 시즌 44경기 30골을 기록하며 리그 2위, 리그 공격 포인트 1위, 팀 득점 및 공격 포인트 1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죠. 게다가 팀의 주축 멤버로 활약하면서 인테르는 그의 리그 우승을 하게 되고 루카쿠는 빅리그로 이적한 지 10년 만에 첫 리그 트로피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친정팀 첼시로 이적하는데요. 루카쿠는 1억 1300만 유로, 한화 약 1570억 원으로 클럽 레코드를 경신했죠. 하지만 루카쿠의 경기력은 형편없었는데요. 몸값에 못 미치는 골 결정력에 부진이 더해지며 팬들의 원성이 날로 커졌습니다. 루카쿠는 리그 8골에 시즌 15골을 넣으면서 기대치에 비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게다가 루카쿠는 첼시의 상황에 행복하지 않다며 인테르로 돌아가고 싶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첼시 서포터즈의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결국 루카쿠는 인테르로 다시 임대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부진은 멈추지 않았고 리그 22경기 8골 5도움을 기록하는 데 그쳤죠. 결국 루카쿠는 시즌 종료 후 첼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 선수는 AC밀란의 밀란 제너레이션 2기를 이끌었던 카카입니다. 어린 시절 브라질 리그 상파울루에서 19세의 나이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한 카카. 카카는 AC밀란으로 이적하자마자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끌며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했죠. 데뷔 첫 시즌인 03-04 시즌 10골을 터뜨리며 세리에A MVP로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04-05 시즌에도 밀란을 챔스 준우승으로 이끌었고 명실상부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급부상했죠. 또한 당시 AC밀란의 다이아몬드 4-3-1-2 포메이션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당대 최고의 스타인 후이 코스타가 밀려났을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의 전성기와 함께 AC밀란은 제2의 밀란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밀란에서 6시즌간 270경기 95골을 기록하고 클럽의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UEFA 올해의 공격수, FIFA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를 모두 거머쥐며 세계 최고의 선수로 등극하죠. 이러한 모습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는데 레알에서의 첫 시즌이었던 0910 시즌까지만 해도 카카의 활약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카가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되죠. 게다가 무릎 부상이 다 낫지 않은 상황에서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추가적인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카카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메스투 웨질에게 밀리고 말죠. 레알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인 뒤 카카는 AC밀란으로 복귀하는데요. 카카는 다시 돌아온 밀란에서 100번째 골을 성공시키고 부활을 알렸죠. 이후 MLS의 올랜도 시티로 이적하고 35세의 나이로 은퇴하게 됩니다. 10번째 선수는 미드필더의 교과서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입니다. 아르헨티나 에스투디안테스 유스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베론. 세리에A 스카우터들의 눈에 띈 베론은 삼프도리아와 계약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적한 파르마에서 코파 이탈리아와 UEFA컵을 우승시킵니다.
그 후 이적한 라치오에서는 1999-2000 시즌 스쿠데토를 차지하고 슈퍼컵을 우승시키면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죠. 특히 슈퍼컵에서 전 시즌 트래블의 주인공인 맨유를 상대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 각인되었고 퍼거슨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게 베로는 01-02 시즌 퍼거슨의 맨유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2,800만 파운드라는 당시 프리미어리그 최고 이적료를 기록했죠. 하지만 베로는 맨유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맨유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베로는 첼시로 이적하게 되지만 첼시에서도 부상에 시달리며 제대로 뛰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로는 쓸쓸히 잉글랜드 무대를 떠나게 되죠. 지금까지 팬들은 기대했으나 망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선수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